때는 2004년 5월 9일 새벽 1시가 넘었어. 지하철 2호선 막차가 이 신대방역을 향해 가고 있었어.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 막차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아. 그중에 20대 대학생 커플도 있어. 이제 막 사랑을 하고 있는. 근데 여자친구가 내릴 준비를 해. 먼저 전화할게. 여친이 신대방역에서 먼저 내렸어. 그리고 몇 분 뒤 남친이 궁금하니까 전화를 걸었지. 근데 오빠 나 칼 맞았어. 어? 너 왜 그래? 지금 어디야? 보라매 공원. 전화는 끊겼지. 보라매 공원 사이길에서는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비틀비틀 다가오더니 아저씨 도와주세요. 툭 쓰러져. 그 여자친구였던 거야. 보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야. 몸에서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녀는 끝내 사망했어. 범행 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야. 또 비까지 와서 흔적이 남지가 않아. 그런데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구로구 고척동. 자, 빌라 2층에 사는 장 씨가 자려고 막 누웠는데 밖에서 막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거실로 나가봤지. 근데 강아지가 현관문을 바라보고 우와 미친 듯이 짖는 거야.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쓱 열어봤더니 웬 여자가 쓰러져 있어. 바로 옆집에 사는 여대생이었어. 근데 피투성이야. 119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지만 도착 전에 이미 과다출혈로 여대생도 사망을 했어. 어때? 이 두 사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똑같은 여대생이고 응.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중인데 피가 철철 나서 쓰러졌다. 범행 장소가 그렇게 가까워.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지. 같은 사람일 수도 같은 사람일 있고 수도 있겠다. 연쇄살인일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 비슷한 사건이 또 있나 해가지고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뒤져봤어. 처음에 20대 커플 보라매 공원이 있는 신대방역. 그렇지. 그리고 2주 전에 벌어졌던 그 구로구 고척동. 자,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구로동에서 한 건, 신림동에서. 네. 신길동에 무려 3건. 이 사건들은 서남부 부녀자 연쇄 피습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여성 살인 사건도 여전히 미궁입니다. 다행히 이 5건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죽지 않았어. 살인 미수지. 네네. 생존자들한테 물어봤지. 인상착의가 어땠습니까?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었어요. 키는 170 정도. 체격은 보통이고요. 3, 40대 남자라는 거야.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5명 다 못 봤다는 거야. CCTV 없어. 범행 도구도 없어. 다 가져갔어. 자, 그럼 중요한 게 살인을 저지른 범행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범행 동기도 알 수가 없는 거야. 피해자 모두 원한, 복수 이런 걸 살 일이 전혀 없는 분들이야.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던져줬대. 근데 핸드백에는 쳐다도 안 보고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돈도 아닌 거지.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조차 없는 거야. 아무 말도 없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찔렀어요. 그러니까 형사들도 환장을 노리신 거야. 그래도 어떡해? 일단 무조건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프로파일러. 자, 이분이 누구냐? 바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희령 교수. 수사 기록을 이렇게 쫙 훑어봤어. 쫙 훑어봤는데 범인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이야.
그래서 본인이 살인자의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매일 퇴근하고 서남부 지역으로 출근을 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을 가는 거야. 프로파일러가 그 장소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거, 순수하게 범인의 입장에서 왜 여기가 선택되어야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이러고 다녔대. 근데 그랬더니 범인의 특성이 보이더래. 일단 범인은 피해자를 쫓아온 게 아니라 골목에 숨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피해자들이 진술한 건데 한번 읽어봐.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공격했어요. 깜깜한 골목길, 새벽 골목길 다 놔두고 굳이 가로등 아래서 공격을 했어. 밝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로등 불빛이 있는 곳. 이거는 일반적인 살인 범죄에 정말 벗어나는 행동 특징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거야. 피해자를 굳이 돌려 세운 뒤에 마주 본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들 상처도 가슴, 배, 뭐 옆구리 이렇게 앞부분에 집중돼 있어. 그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지. 엄청난 공격성을 가진 살인귀인 거지. 근데 좀 이상한 건 또 의외로 소심한 구석이 있어. 범행 중에도 옆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잽싸게 도망을 가. 그리고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딱 비춰도 그냥 막 도망간대. 좀 약간 이중적이잖아. 공격성은 엄청 강한데. 한편으로는 또 소심해. 이게 바로 범인의 시그니처야. 근데 이 시그니처가 범인의 그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 범행 수법은 바뀌어도 이 시그니처는 안 바뀐다. 이 시그니처 덕분에 몽타주를 만들 수가 있어. 아까 피해자들은 범인 얼굴 못 봤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밝은 데서 정면으로 공격했으니까 실제로 보긴 본 거야. 근데 기억을 못해, 그 충격 때문에. 이럴 때 뭘 하지? 최면. 그렇지, 최면. 최면으로 떠올린 범인의 얼굴. 자, 얼마 안 가서 범상치 않은 용의자가 영등포역에서 체포가 됐어. 연쇄 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이 사람. 유영철. 수사 중에 얘가 이런 말을 했어. 서남부 사건, 그것도 내가 한 거야. 근데 일단 뭐 인상착의는 또 비슷한 거야. 그렇지. 그럼 뭐 170에 보통 체격의 30, 40대 남자애. 어찌됐든 이 유영철 검거 후에 서남부 지역이 잠잠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팀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 권 경사님, 군포경찰서 형사계장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분석 요청드립니다. 이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현장에 또 갔지. 갔더니 피해자는 40대 여성 우유 배달원이야. 새벽에 우유 배달하다가 칼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된 거야. 자, 근데 1년 전에도 20대 싱글맘이 칼에 찔려서 사망하게 돼. 1년 전에도. 1km 떨어진 지점이었어. 그리고 이 두 여자분 모두 몸 앞쪽에 상처가 있어. 서남부 사건과 완전 닮은 꼴이야. 근데 사건 발생한 장소 2층에서 범인이 도망가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본 목격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린 몽타주가 있다 라고 해서 저한테 그걸 몽타주를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굉장히 비슷해. 수염과 머리 스타일만 다른데? 그 지역의 미제 사건을 다 뒤졌어. 그랬더니 살인 미수 사건이 3건이나 더 있었어. 더 있었어요? 더 있었어. 그런데 이거는 수법이 달라. 일단 길거리가 아니고 가정집에 침입을 했고, 칼을 쓴 게 아니라 쇠몽둥이를 사용했어. 범행 후에는 불을 지르기도 했고. 크진 않지만 돈도 훔쳐갔어. 그건 다른 거네. 다르지. 처음엔 다들 그냥 강도인 줄 알았대. 근데 프로파일러는 동일범으로 예상해. 수법이
오히려 더 심한 거라고 판단한 거야. 근데 심지어 활동 반경도 점점 넓어졌어. 서남부는 물론이고 서울 북부, 또 경기 남부까지. 와, 결정적 단서는 하나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신길동 단지하 주택이야. 44살 장 씨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적결에 뭐지? 아닌가? 하는데 갑자기 으아!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되게 급박했어요. 물 많이 자고 있었는데 이 목소리가 그 비명소리가 내 짧은 순간에 이건 보통 비명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지. 봤더니 아들이 어떤 남자랑 싸우고 있어. 근데 아들 머리에 피가 줄줄 흘러. 아빠도 당연히 달려들었지. 달려들어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남자가 제압이 돼. 잡았네. 오, 다행이네. 너무 다행이었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곧 경찰이 도착을 했어. 훔친 거라곤 현금 24,000원, 그리고 뭐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하나. 수갑을 채워서 나갔지. 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거려.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끝났네. 1,000명 죽일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 이상한 놈이 다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단순 강도 저기 상해범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지? 근데 소지품을 먼저 압수했는데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야. 파이프 렌치라고. 파이프 렌치라는 것이 이렇게 나사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 끝머리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나사 톱니바퀴 그 사이에 무슨 이물질이 꽉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피예요, 피. 이 부분에 이게 돌리는 부분, 쪼이는 부분. 이 나사 부분에 피딱지가 잔뜩 끼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생긴 게 아니라고 본 거야. 꽤나 오래된 거다. 한두 번이 아닌 거. 본격적으로 취조를 시작해. 권일용 경사가 찾아왔지. 자, 전과 기록을 봤는데 5년 넘게 교도소에 있었던 흉악범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파일링이 시작되는 거야. 권경사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 도와주려고 왔어요.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었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던진 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통한 거야. 와. 통했어. 마음을 열었지. 자,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질 차례야. 불은 왜 질렀어요? 근데 이 범인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니,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방화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거지. 이 방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이자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이제 링크가 된 거죠. 뭐 살아온 얘기, 하소연도 들어주고. 범인이 뭐 껌을 좋아했대. 그래서 뭐 좋아한다는 껌도 계속 주면서 이거 계속 얘기를 했겠지. 12시간쯤 지났을까? 여기 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범행을 했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더라.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봉천동 아마 그쪽인 것 같다. 그 순간에 그 세자매 살인사건이 딱 떠오르. 둘째 날 새벽까지
살인만 4건을 불더라고. 얘가 연쇄살인범이구나. 얘가 연쇄살인범. 2004년부터 2년간 야산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의 피살 방화 숨졌습니다. 서울을 공포에 떨게 한 바로 그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름은 정남규. 총 24건이야. 사망자는 13명 그리고 중상은 20명. 그리고 진술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동요하지 않았다. 감정 기복도 없고.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칼로 찌르고 비기를 머리 때리고 했죠? 아무 관계도 없는 여자, 그죠? 네? 네. 숨기겠다고 보고 나왔으니까 진짜 뒤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데려줄죠? 내려보기 해서 바로 저쪽으로 이 넓은 저쪽으로 이쪽 방키 많이 나. 피자가 어떤 옷 입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옷은 모르겠어요.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진 기억나. 저쪽 뒤로 가야 고개를 숙이지도 않네. 100% 맞습니다. 앉아 있었고요. 여자가 앉아있으면서 전화가 뭐 나 칼에 찔렸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칼에 찔렸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가세요. 피디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어머.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섭다. 프로파일러도 이 웃음의 의미를 뭐라고 했을까? 나같이 사는 사람을 왜 너희들이 비난하지? 너희들은 나보다 더 나아? 이런 그 비난이에요, 비난.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당연히. 사형이 확정되고 2년 7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야. 정남규가 주검으로 발견돼. 교도소에서?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남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았고 사죄도 없었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도 전에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야. 원망할 수 있는 대상조차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낙인이 딱 찍히는 거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운명인가 봐. 그런 시선 때문에 피해자들하고 이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었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이 피해자들에게는 뭔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요. 혹시 내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피해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한 남자가 나타났어.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있어. 어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놀라. 전쟁터예요. 빗자국이 한 번에. 유리창 깨져 있고 문이 부서져 있고 갑자기 벽에서 쿵! 바로 그 흰 장갑. 탁 치는 대로 빡! 피가. 사방에서 막 비명 소리. 근데 바로 그때 사람이 떨어졌다. 피투성이. 어머. 야, 이거 녹화 잠깐 끊었다면 안 돼요? 움직이면 죽여. 쳐들어가까지.